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약세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다소 불확실한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의 문제, 이번 주에는 우리 증시에 어떠한 부담으로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4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와 이 G7 정상회의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인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앞두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미국 시장에서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우리 양시장 모두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0.76% 하락하면서 2,45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큰 매물은 아니지만 8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 덜어냅니다. 이거래일제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그 하락폭을 점차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83% 하락하면서 80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면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덜어내면서 8거래일째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번 주의 첫 시장 그리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지, 어떤 전략을 이어가셔야 할지 많이들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 사료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 지난주부터 이 흑해 협정 이슈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지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그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좀 주춤하는 상황이셔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좀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지난주에서 분명히 테마 장세가 이제 된다.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에서도 게릴라 공개 방송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여기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박스권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살살살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오늘 60일선이 깨고 있네요. 아침 제가 방송 나올 때만 하더라도 60일선이 안 깨졌거든요. 어쨌든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서 봐야 될 섹터들 찝어준 것들이 있죠. 가스 관련주들. 오늘 일단 가스 관련주 쪽에서는 GSE하고 대성에너지만 강하고요. 근데 그쪽보다 더 강한 쪽은 어쨌든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니켈 이런 희귀금속들 아니면 사료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지난주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일단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 뭐 시장에서는 뭐 좋게 해석을 했잖아요. 일단은 뭐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딱히 그렇게 좋아진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이슈로 왔다 갔다 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근데 웃긴 거는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많이 안 빠져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래요. 아침서부터 지금 1252개 빠집니다. 거의 종목들 뭐 이상한 것들 빼면은 거의 1300개, 1400개 이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들은 뭐 거래 정지되거나 1000원짜리 이하거나 아니면 뭐 ETF 상품이나 이런 거 싹 다 빼면 정상적인 종목은 사실 1400개도 안 될 건데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비가 다 오는데 여러분이 소풍을 갑니다. 전국에 다 비가 와요. 어디서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정말 낙타가 뭐 바늘구멍을 통과한다 할 정도로 매매가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닙니다. 쉽게 되려면 자 지수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61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양. 물론 지금 완벽하게 이탈을 하고 우리나라만 계속 빠지겠다. 이거는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서 버텨주는 모양이 나오고 오후장에서도 꼬랑지를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서는 양봉으로 이렇게 받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시 그리면 60에선 깨졌죠? 이거 안 좋은 모양입니다. 60에선 우리나라만 깨진다는 얘기는 그럼 뭐 미국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유럽하고 미국은 안 빠지거든요. 자 코스닥은 뭐 완벽하게 깨졌어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오늘 이거 살린다 하면은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빠져야 될 자리가 있고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 왜 빠지면 안 되는 자리냐면 자, 유럽 시장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아시아 시장부터 볼까요? 자, 일본 시장. 얘네들은요. 2022년도가 여기죠. 2022년도에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얘네들은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계속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서브프라임만큼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우리나라 시장 가면 자, 코스피, 코스닥. 이거는 코스닥이고요. 자, 2200. 여기 우리 아직 안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코스닥 1000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자, 코스피 여기 3300. 여기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일본은 여기를 넘어갔어요, 지금. 2022년도에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2022년은 여기네요. 자, 어쨌든 3000. 어쨌든 부러운 자리죠. 일본은 여기를 지금 넘어갔다니까요. 다시 아시아 시장의 일본 시장. 일본은 2022년도 1월 달 고점을 넘어가고 8월 달 고점도 지금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얘들은 걱정이 없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 자, 미국 시장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떨어졌던 이슈가 CPI 지수 발표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물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데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저는 그거 믿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얘네들 박스권장이고 정말 그 얘기가 맞다면 나스닥이 7%, 8% 급등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안 나왔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상한 얘기로 또 흔들 수 있다. 근데 그 이상한 얘기는 예전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하고 긴축 내지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거나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있을 이제 그 부채 협상. 근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면 되는 일을 그리고 부채를 늘려주면 되는 일을 굳이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 망하게 할 일은 없겠죠. 뭐 걔는 돈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채 협상 통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인 거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데 어제 요러한 이슈로 지금 흔들었는데 전날에서는 그 얘기들로 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다 그러는데 빠진 게 마이너스 0.36밖에 안 빠졌고요.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03밖에 안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은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쟤네들도 안 빠지고 오늘 현재 일본 시장도 강세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럽 시장 빠지고 일본 시장 빠지고 그러면 그래 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빠져라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텐데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른 애들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좋아. 빠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테마주가 오후장에서도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흔들리고요. 반도체 섹터들도 죄다 흔들리고요. 뭐 그 외에서도 웬만한 섹터들 다 흔들리는데 그나마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사료주. 그렇죠? 인플레이션 관련주. 사료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타예요, 단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타입니다. 전국에 비가 다 오는데 뭐 강원도 요만큼 동네에만 비가 안 온다. 그걸 들어가서 거기서 소풍을 즐겨야 되고 아니면 전국에 비가 다 오는데 뭐 제주도만 비가 안 온다.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거기서 소풍을 즐겨야 되는 약간 이게 좀 참 골치 아픈 그런 매매 방법인데 이게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매매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 오르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양봉을 딱 그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들도 빠지다가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만 왜 빠지지?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하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기분 좋게 좀 지지하는 게 확실하게 나온 상태에서 반등을 줘야 연속성도 나오는데 이건 하여튼간 사료 관련주하고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올라왔을 때에서 잘 팔았다면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죠. 2, 3일 만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에 따른 그냥 그렇게 매매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에 지금은 매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성장주 기술주들이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IT 섹터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갖고 대부분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요 테마 장세만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단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 단타를 해야 되고 60일선이 이탈이 됐으니까 종목을 그냥 가져가기보다는 손실이 적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현금화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다.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양봉이 뻗쳤으면은 뭐 이런 얘기도 안 할 텐데 지금 전저점이 깨지고 60일선이 하회 이탈한 상태에서 테마주들만 움직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마찬가지 그 현금화를 했던 부분 가지고 계속 단타 대응을 해야지만 하는 일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뭐 당하더라도 두들겨 맞더라도 뭐 이유는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특별한 이유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나라만 이런 거니까 조금 억울하더라도 단타 대응만이 지금은 살 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을 크게 내주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테마주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는 강력하게 움직이는 테마주 중심으로 짧은 호흡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잘 확인해 보시다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산업입니다. 오늘 이 사료 관련주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고려산업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려산업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지난주 대부분 사료주들이 이슈에 의해서 잘 움직이다가 제가 근데 단타 시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된다고 했고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랬고 사료 관련주들 내려오면 다시 잘 봐라 그랬는데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움직여주는데 이 사료 관련주들이 바로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주 미국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고려산업은 단타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그러니까 딱 종목을 샀는데 뭐 일주일 만에 안 움직이면 정리하고 다른 데로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만에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 만에 종목이 10%, 20% 박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면서 5% 먹고 팔 기회는 있지.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3% 먹고 팔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섹터들의 종목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려산업 단타로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력한 테마 안에서 고려산업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짧은 호흡으로 단기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매수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매수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대두산업 만나봤는데요. 2,400원의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성산업 4,200원의 매수가에서 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에는 이지 21,200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넘는 14.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 목요일에는 세노텍 2,12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고요. 금요일에는 LNF 24만 원의 매수가에서 0.4%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750.6%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살펴봤던 표적 종목이 바로 LNF였는데요. 그래도 24만 원의 매수가에서 또 상승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제 다시 상승하나 싶은 시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LNF 전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서 표적 종목을 드렸는데 한 2.5%는 올라갔었어요. 24만 원에서 2.5%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빠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62선을 깨고 떨어지면 LNF든 코스모학이든 애들이 지수 관련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시장이 약세에서는 얘들이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장점도 있어요. 한 달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5% 이상 떨어지는 애들도 꽤 많이 나와요, 지금. 5%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이거 회복 못하면 테마주들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손절치기는 참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급격하게 10% 이상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LNF, 코스모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비중도 지금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지면 한 10% 빠지면 반발 매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빠지면 또 다시 들어갔다 단타치기도 좋은 종목인데 근데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장점은 다른 애들보다 좀 덜 빠지고 단점은 지금처럼 시장 약세에서는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갑자기 뭐 GSE처럼 전날까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런 식으로 11% 올라가면서 단타로 뭐 5% 먹고 딱 팔기 딱 좋은 종목이었죠. GSE 같은 경우는 지난주 쭉 빠진 다음에 오늘 움직이는 해서 들어갔다가 잠깐 먹고 팔기 좋은 이런 이제 시가총액 1,000억짜리밖에 안 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지수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 지금 지수 봐봐요.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게 생겼나.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음봉으로 6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그나마 지금 사료주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서 그렇지 저거 제거하면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업종의 대표주들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뭐가 올라가겠어요? 지금 하나손해보험 뭐 8%나 빠지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LNF도 마찬가지 힘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뭐 이런 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금방 또 24만 원을 또 회복을 하면서 또 뭐 5%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3% 달성을 빨리 해주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나오고 그다음에 만약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더 빠진다라 그러면 이번 주 내에서 어차피 큰 손실은 안 난 상태에서 손절이 될 거니까 뭐 10% 이상 깨지면서 손절은 안 될 거예요,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대형주라서 대형주고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동안 고점 대비 이게 벌써 30%가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10% 빠진다 그러면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20% 2배 이상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이긴 한데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올라가니까 시장이 반등이 없으면 이번 주 내에서 잘라내시면 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3% 수익 달성하고 팔면 되는 그런 단타 종목으로 아직은 조금 그래도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방 이번 지금 시장이 제가 60일선 이탈하게 되면 원래는 매매하는 것들 참았다가 시장이 다 조정받는 거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60일선 깨질 때에서는 정말 초단타밖에 안 돼요.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에서는 무슨 놈의 종목을 먹겠다고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물음표를 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매매해서 오늘 먹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일 극적으로 양봉으로 받쳐주면 먹기가 좀 쉬워요. 근데 내일도 이게 안 나오고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매매를 세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원래는 맞다라는. 그래서 오후장에서는 어쨌든 테마주들이 강세로 돌아오는지 아래 꼬리를 코스피 코스닥이 다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누가 좋다 없을 거예요. 여기서 누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2,000개 중에서 1,900개 빠지는데 한두 개 올라가는 거 들어갔다 먹고 나오고 그 다음 날에서 1,900개, 2,000개 빠지는데 한두 개 올라가는 거 먹고 나오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면 장이 떨어질 때에서는 누가 더 많이 빠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은 이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제 바뀌거나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서 좀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노란톡방이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고려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빠지기는 많이 빠졌어요. 일단 오늘은 급등을 대기하기보다는 일단 61선, 121선 라인을 잘 지지를 해주고 버텨주기만 하면 혹시나 내일 양봉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아니 일본도 안 빠지고 유럽도 안 빠지고 미국도 안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62선을 깨는 흐름만 우리나라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내일 받치는 모양으로 나와주기만 하면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원래 이렇게 깨지면 유럽도 깨지고 일본도 깨지고 중국도 깨지고 미국도 깨지고 이게 다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깨지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일단 흐름인데 그래서 일단은 또 떠 있는 거를 공략하기 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왔고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도 빠졌어요. 지난주에서 바닥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30% 가까이가 올라왔는데 29%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고점 대비 쭉 빠진 게 24%나 빠졌죠. 그러면 잘만 여기서만 하방 경직을 주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반등 조금만 주면 3% 단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2,000개 이상 막 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2,000개가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단타를 하겠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이런 게 좀 더 안전한데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일단은 요거를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고 현재 가격 4,020원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소풍은 놀러 가는데 비가 내려요. 근데 비 맞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의 날씨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지금 소풍 가겠다라고 김밥 싸들고 가겠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뭐 동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진흙탕이 있는 데 있고 계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나마 좀 비가 좀 덜 맞을 수 있는 나무가 우창한 데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비를 피할 수는 없지만 나무가 그래도 우창한 그런 데가 그나마 좀 비를 좀 덜 맞겠죠. 계곡은 비가 많이 내리면 쓸려 내려갈 거고 진흙탕은 옷 다 떨어질 거고 근데 그나마 그래서 고려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일 시장이 다시 양봉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쪽을 다시 여러분들 주목하고 뭐 요거 고려산업뿐만 아니라 대주산업도 있고 한일사료도 있고 미래생명자국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쪽 사료 관련주들은 많으니까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만 잘 이렇게 양봉만 나오면 매매해서 먹기가 편한데 오늘 같은 장은 최대한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면서 내일 시장 또 봐야 돼요. 내일 시장도 음봉 나오면 폭락은 내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장이다. 그래서 그나마 고려산업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고려산업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인 4,020원 잡아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 괜찮아지면 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이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좀 하락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깝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그래도 19,800원에 15% 보유하고 계셔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지금 대응하셔야 할까 고민 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늘 뭐 반도체 섹터들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요. 대부분 2, 3% 떨어지거든요. 일단 매수 가격 19,800원, 박스권 고점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저점 라인이 19,800원서부터 자 차트 보겠습니다. 19,800원서부터 18,700원 정도 라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에서는 여기를 지지하고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코스피입니다. 지지를 하고 2,500, 2,550을 올라가게 확실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모양이 긍정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근데 지금으로 나오는 모양으로는 참 애매합니다. 이게 내일에서 양봉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근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음봉으로 저점을 또 깨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률은 어쨌든 반반인데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미 지난주 화요일 날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지수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오면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잡주들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슈에 따른. 근데 지금 딱히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일본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거 빼고는 딱히 없어요. 뭐 저번에 경제사절장 가갖고 정말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아무 이슈가 안 나와요. 200명이 가갖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뭐 그룹 회장들이 싹 다 가갖고 뭔가 반도체법에 대해서 뭔가 저는 좋은 얘기를 그래도 많이도 안 바랬어요. 많이도 안 바랬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좋은 얘기만 건져오면은 참 좋겠다 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반도체에서는 상황이 뭔가 지금 풀리질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확실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주들이 폭등하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항상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 성장주들이 힘을 잃습니다. 성장주들이 힘을 잃고 그 반대쪽에 있는 섹터들이 움직임이 강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좀 얘기 돌려 얘기했지만 딱히 호재가 없잖아요. 뭐 수급 좋은 거 빼고는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려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빼고는 수급 좋은 거 빼고는 이게 내일 시장이 올라가면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내일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크면은 작전사 후퇴를 못 하지만 지금 매수 가격에 근처에 있잖아요. 시장은 불안하고 이럴 때에서는 혹시나 모를 조정을 대비를 해서 현금화를 일부 하는 게 저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얘기 때문에 얘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딱히 호재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뭐 미국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돈을 풀어가지고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그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돈으로 밀어갖고 어떻게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은 그러면 성장주들이 막 폭등하고 막 주식시장도 막 폭등하고 그럴 텐데 긴축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돈을 흡수하면 주식시장에 돈을 흡수해가고 성장주들이 지금 또다시 어려움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바닥도 아니고 좀 떠 있으니까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였다가 내일 시장이 또 음봉이 나오면 더 줄이세요. 내일 시장이 음봉이 나오면 더 줄이고 만약에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양봉이 딱 나오면 내일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서 매매는 가능한데 일단 테마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일단 보유는 되지만 비중을 좀 줄이세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성 ENG요. 신성 ENG. 예. 오늘 아침에 조금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플러스 권역이네요. 다행히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2,050원요. 2,050원. 예, 비중은 50%예요. 언제 사셨어요? 4월 27경에 샀어요. 27일인가? 4월 27일, 어쨌든 4월 말쯤에 사셨다가 예.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태양광 섹터들이 그래도 조금씩 플러스가 나오고 있네요. 예, 모르겠어요. 태양광 섹터의 종목이 움직여서 그래서 이 신성에너지가 이제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태양광 장비도 들어가고 원래 태양광하고 반도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신성 ENG 이쪽에 태양광은 SY하고 하나솔루션하고 대명에너지가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는데 SY 자 SY 차트 보니까 강하네요. 하나솔루션 지금 테마 장세라 관련주들의 테마가 강한 정도를 보고 보유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대명에너지는 다 밀렸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 나오면서 태양광하고 풍력주들이 움직인 적이 있어서 아마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아주 세진 않거든요.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은데 비중을 좀 줄이고 가져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확인했던 거는 저쪽에 SY나 대명에너지가 뻗어가면서 아주 폭등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2,2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보유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쟤네들도 SY만 살려놓고 나머지들은 고점 주고 밀린다 그러면 예. 내일 흘러내릴 때 얘도 빠져요. 예. 근데 지금은 수익 권역이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기가 편한데 내일 빠지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비중도 많고 2,000원 깨지면 2,000원 깨지면은 이제 마이너스 3%로 떨어지는데 그냥 비중 줄이세요. 안전하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호성중공업이요. 무슨 중공? 호성중공업. 아, 효성. 예. 효성중공업. 매수 가격 얼마 사셨어요? 74,800원이요. 7만? 4,800원. 74,800원. 20%예요. 20%. 좀 잘 봐주세요. 자, 요거는 최근에 좀 올라올 때, 자, 이게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시장이 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몇푼 일본도 못 팔았어요. 우리나라만 좀 이상해요. 일본만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크게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완전히 갇혀가지고 근데 얘는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그래도 최근에 잘 갔거든요. 네. 잘 올라갔어요. 뭐 원전 테마 이슈도 있고 뭐 풍력주 이슈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때문에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급도 괜찮고 근데 모든 종목이 계속 갈 수는 없고 올라가면 또 박스권에 지금 대부분 종목이 박스권에 다 가다져가지고 거기서 뚫지를 못하니까 얘도 지난주 네. 고점 주고 금요일 날의 음봉이 조정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금요일 날에 좀 팔았었어야 되는데. 아, 네. 근데 지금도 어쨌든 수익이니까 비중 20%고 3분의 1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일 75,000원짜리 내려가면 그때서는 팔기 더 어려워요. 그래요? 예,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깨졌고 오늘도 22선 깨졌죠. 그러니까 5일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조정 시그널을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22선 깨지면은 네.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긴 시그널로 조정 시그널을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모양이 나왔으니까 예. 뭐 절반은 조금 많은 것 같고 한 3분의 1만 줄였다가 내일도 좀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절반을 더 줄이면 되는데 3분의 1을 더 줄이면 되는데 근데 내일 만약에 기적적으로 일본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반등 줄까 해서 쫙 하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 또 비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매매라는 거는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7만 원 이하에서 다시 사고 이게 지금 가장 속편한 매매 방법이에요. 그럼 저 꼭지지 뭐 얼마인데요? 꼭대기 얼마냐면 82,000원대?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몇 건을 팔았어요. 온 거를 기회를 자꾸 놓쳐가지고.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시장이 지금 저점이 지금 우리나라만 깨져서 좀 속상하긴 한데 네. 우리나라 저점 깨지면서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을 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급해요. 지금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급한 사람들은 딱히 없어요. 그냥 수익 났으면 절반 정도라도 팔면 되는데 네네. 어제까지 고점이 지금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10%냐 15%냐 지금 거기서 지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한 사람들보다 훨씬 지금 그래도 나은 거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다소 오늘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서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 권역에 계신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중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비중 조절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난주에 이 1주당 2,500원의 현금 분기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이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에 좀 기대주였었는데 5월에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네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지금 41만 7천 원에 15% 보유하고 계셔서 더 멀어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포스코 그룹주가 한때 이슈를 타면서 강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에 순환 매우로 포스코다 그래갖고 막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약세입니다. 물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보고 있지만 좀 에코프로가 7% 빠지고요. 에코프로 BM이 5.4%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힘을 내기가 조금 버겁죠. 이 상황에서는 자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61선 라인에 걸쳐 있으니까 손절보다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는 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41만 7천 원. 그러니까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죠, 포스코. 포스코에서 이제 분할하면서 이름이 이제 바뀐 건데 바닥에서 대형주가 이만큼 갔으면 지금 시가총액 30조짜리입니다. 바닥에서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당연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41만 7천 원에서 공략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더 하고 사셨어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슈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정도 세게 들어올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갔으면은 좀 그래도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일단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일단 10거총에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잡주는 아니에요. 업종의 대표주고 철강주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지금 철강주 섹터가 얘 때문에 해서 지금 다 약한 것도 맞고 어디서 포스코 그룹주도 다 약하고 더 빠질 것도 생각하고 추가 매수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61선 라인에서 돌리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리고 양봉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든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양봉을 돌리고 올라가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추가 매수가 된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가 되는 모양과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는 모양은 그냥 희망사항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은 이걸 깨고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랬죠. 많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급락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막 30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얘가 30만 원 내려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2,400 가는 거예요. 2,400 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크진 않지만 유럽과 미국이 빠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고려산업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4,02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4,0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성공적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30억 원, 420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매물을 출해내면서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1,25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좀 매도세가 강력하게 확인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 이어가네요. 코스피 0.5% 하락하면서 2,4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59% 하락하면서 80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하락하네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테마주들은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버티거나 움직이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난주에서 이런 시장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급등하는 경우는 정말 어렵다. 가능성이 저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이미 지난주 다 얘기 한 번씩 했던 얘기죠. 지수가 폭등하는 경우나 급락하는 경우의 가능성은 둘이 합쳐도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4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50을 뒀을 때에서는 살살살 올라가거나 살살살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공개방송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만 해라? 단타만 해라. 근데 왜 단타가 됐냐면 우리가 종목을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매매로. 그래서 지난주에 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 히토리 관련주를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압축할 수 있냐면 지수가 빠진다. 거기다 미국 시장의 지수를 빼뜨리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걔네들이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걔네도 올라가겠죠.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뻔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매매하면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지금 또다시 사료주가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또 주요 의제를 또 다룰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히토요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걔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이제 해결책을 나오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그걸로 유럽들도 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갖고 중국이 그걸 안 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싸움만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그렇게 해서 그쪽을 쥐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럼 뭐 중국이 그걸 열어줄까요? 열어주면은 그러면은 또 미국과의 또 힘겨루기 위해서 또 미국의 또 압박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골치인데 일단은 G7 이번 이슈 때문에 요 이슈로 기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런 이제 자원 관련주라든지 뭐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히토류라든지 뭐 등등의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하고 IT 섹터가 인플레이션이나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잘 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에서 단타로. 제일 중요한 건 단타예요. 박스권을 보고 저점에 잡아서. 그래서 오늘 고려산업도 보면 잠깐 차트 보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빠졌잖아요. 최근에 고점에서 쭉 빠졌고 저점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이거 뭐 이렇게 올라가갖고 뭐 50% 먹겠대요, 뭐 10%, 20% 먹겠대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어차피 IT 안 움직일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지금 뭐 흐리멍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슈 있는 종목으로 단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가 주요 시장에 아마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단타를 안 하고서는 지금은 다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다 표적 종목 보면 수익률 달성이 의외로 많이 됐죠. 이게 단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단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가 장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력한 테마주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주의 흐름은 저희 표적 종목과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보다 더 단단한 대응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의 대응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매수가는 34,5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드로 리튬이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면서 정말 4월 달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고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더 기다리셔야 할까, 좀 손실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많이 빠져서 어느 순간에서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G7 이제 그 회의에서 이런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에 따라서 호의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은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되고 그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왜냐면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은 어쨌든 거래가 실리니까 잠깐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이 움직일 때 이슈가 크게 나오면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작게 나오면 딱 고가격이면은 딱 빠져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한 달 넘었죠. 한 달 넘게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는 50% 정도 빠진 것 같고요. 51%, 52% 빠졌고 여기 적당한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47% 거의 반토막까지 났으니까 일단 반등 줄 때까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G7 이후에서 자원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이슈가 되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양봉이 나올 때 이슈가 나오면 그때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관련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우선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추가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니아입니다. 위니아 또 계절에 강한 영향을 받는 만큼 지금은 아직은 좀 수익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면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매수가는 2,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될까요? 자 보니까 원래부터 물렸었던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이제 이전에 물린 건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없지만 항상 우리 여름 때에서 에어컨 관련주, 제습기 관련주들,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 기대감이 한 번씩 움직이잖아요.
이미 4월 달에 동남아시아 온도가 막 40도 혹은 뭐 체감 온도 뭐 50도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와서 올 여름이 정말 뜨거울 거다. 엘니뇨 현상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비가 좀 많이 내릴 거다. 근데 비가 또 끝일 때는 또 무지하게도 덥겠죠. 그래서 아마 이 위니아처럼 이렇게 제습기 관련주들이 이슈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물린 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슈가 없고 아직은 선선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른 나라처럼 막 40도, 50도 막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2,800원까지 이왕 물린 거라면 올 여름 더울 거를 생각을 해서 그냥 보유를 하셔도 저는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시장이 지금 62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얘기해 드릴 때 62선 깨지면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했다가 시장이 더 흔들리면 더 싸게 들어가는 단타 대응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꼭 매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사료줄이 빨간색이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하고 시장이 더 떨어질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